안녕하세요. 믹스 11 둘째 날 키노트 요약 시간입니다. 자, 이틀 동안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둘째 날 주제들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윈도우즈 폰 7입니다. 이 윈도우즈 폰 7과 더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추가됐는데요. 이 윈도우즈 폰 7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어제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망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고. 요즘에 무슨 모바일은 전부 다 먹는 것들 천지입니다. 예, 애플부터 시작해서 망고, 그다음에 또 생강빵도 있죠. 진저브레드, 그다음에 허니컴, 전부 다 먹는 것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먹는 것 시리즈에 드디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고라는 업데이트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망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가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됩니다. 멀티태스크를 통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릴 수 있는 멀티태스크 기능이 망고에서 드디어 지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개선되는 사항은 바로 카메라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미 카메라는 잘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좀 더 많이 향상될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어서 파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카메라에서 파이프를 꽂아서 바로 스트리밍으로 끌고 오는 게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센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센서. 자, 지자계 센서라고 하죠. 보통 이 캠퍼스라고 하는 이 지자계 센서나 이런 부분들은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망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종 센서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윈도우즈 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한 앱을 개발하기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갑자기 영어를 쓰네요. 자, 이 네트워킹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드코어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은 바로 소켓 통신을 바랍니다. 이 소켓 통신이 지원되는 게 바로 이 망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네트워킹 기능을 이용해서 망고부터는 좀 더 제대로 된 통신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바일 개발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격리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주긴 하지만 거기에서 텍스트 파일이나 XML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는데요. 망고부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SQL-C 버전이 제공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폰에 이 오프라인 기능을 이용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런처나 추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도 지금 현재 오픈소스 형태로 코드플렉스에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폰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있을까요? 바로 라이브 타일일 겁니다. 라이브 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폰이 있으면 폰에 이게 라이브 타일이죠. 그렇죠? 이 라이브 타일에 뭔가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는 서버 쪽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했는데 이 라이브 타일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라이브 에이전시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액티브한 그런 라이브 타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폰 세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게 뭐냐면 폰에 달라진 점보다는 이 툴에 달라진 점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툴에서 이 폰을 개발할 때 일일이 다 추적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에뮬레이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서, G센서 등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지원이 안 됐는데요. 이 툴에서 이제 폰 에뮬레이터를 기울이면서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폰이 반드시 있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PS를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GP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앱을 개발한 다음에 폰에 집어넣고 이걸 들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GPS 신호를 받아야 테스트를 했지만, 이제 이 향상되어 있는 이 툴에서는 에뮬레이터 옆에 빅맵을 띄워놓고요. 그리고 이 빅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계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윈도우즈 폰의 앱 개수는 오늘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13,602개입니다. 하루 평균 거의 100개씩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기능들이 새로 제공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새로운 툴이 제공됨에 따라서 이 개수의 증가 추세는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가파르게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실버라이트 5와 관련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실버라이트 5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실버라이트 파이어 스타터죠.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디코딩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엔코딩, 디코딩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넷북이나 이런 저사양의 PC에서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볼 때 압축률이 높은 뭐 MP4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버벅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디코딩이 됨으로써 사양이 낮은 저전력의 PC에서도 원활하게 HD급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덱이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버라이트 5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트릭 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인데요. 트릭 플레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배속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실버라이트 5를 보시면 바로 이 기능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인강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라든지 스포츠 중계 등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으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버라이트 5를 이용할 때 파워와 관련된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부터는 공식적으로 64비트를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32비트 프로그램을 64비트 머신에서 돌리면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그냥 잘 실행이 되죠. 실제로는 실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32비트 에뮬레이터가 뜨고 그 위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개선되었기 때문에 실버라이트의 64비트 버전으로 돌면 정말로 풀로 64비트 버전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실버라이트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3D 기능입니다. 자, 이전에는 어떤 UI 디자인을 위한 3D였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풀 3D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 풀 3D라고 하는 건 모든 객체를 폴리건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바로 또 XN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XNA를 이용하시게 되면 3D 엔진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버라이트하고 XNA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바로 이 실버라이트 5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 브라우저 상태에서 실버라이트가 개선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이 도큐멘트 폴더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오피스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실버라이트 파이어 스타터 작년 11월에 대충 로드맵이 나온 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실버라이트 5에 관한 얘기는 일단 이쯤에서 적고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주제 중에 가장 핫하고 재밌던 주제는 바로 키넥트였습니다. 엑스박스 키넥트.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3개의 센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센서 중에 첫 번째가 적외선, 두 번째는 RGB 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깊이를 알 수 있는
뎁스 센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센서가 사람을 300개가 넘는 관절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죠. 근데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키넥트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올 봄에, 그러니까 조만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박지는 않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SDK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SDK는 비주얼 C++ 혹은 C샵과 같은 네이티브냐 아니면 매니지드냐 언어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오늘 새벽에는 키넥트를 이용해서 앉아서 이렇게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 안내를 받는다든지 하는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키넥트에 관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뭐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 혹은 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전방 초소에 설치해 놓으면 전방에서는 고라니하고 사람하고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고라니인지 사람인지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이상한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용도로 굉장히 크게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넥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따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만 남아있는데요. 예, 아무튼 제일 재밌는 이야기인 둘째 날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뒤에는 키노트 영상이 다시 한번 스트리밍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트리밍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livevisitmix.com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믹스11 정말 재밌습니다.